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근 사업을 정식 착공한 설악산 케이블카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양양 지역 주민들 상당수는 설악산 케이블카 조성을 환영하고 있지만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들은 케이블카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강원도청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청 앞 광장입니다.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하늘 높이 손을 뻗어 가까이 다가오는 굴착기에 삽을 막아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을 저지하려는 의미를 담아 투쟁하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양양 지역 일부 주민들이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주민감사는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진행할 수 있는데 223명이 뜻을 모은 겁니다. 이들이 사업을 반대하는 핵심 근거는 지방재정 악화입니다. 국비 없이 투입되는 1,172억 원의 예산이 양양군의 여건상 과도하게 많다는 주장입니다. 1,000억이 넘는 돈을 쓰게 된다면 나머지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주민감사란 공공의 이익을 크게 반한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뜻을 모아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 달 안에 주민감사의 착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관건은 강원도 주민감사 심의위원회 심의에 달렸습니다. 청구에 참여한 200여 명이 실제 양양 주민인지 허위 서명은 없는지를 조사한 뒤 감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각하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감사가 실시가 되지가 않고요. 청구 수리가 된다면 60일 이내에 감사를 진행을 해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케이블카 사업을 착공한 양양군은 반대 의견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자 주민 감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의 감사 요구에 대해 아직 어떠한 입장도 없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양양군의 계획대로라면 최근 시작한 설악산 5세 케이블카 건설 사업은 2026년 9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양양군의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는 앞으로 사업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해 케이블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최근 속초시에서는 옛 동우대학교 부지 매각 추진, 문어낚시 관련 조례 제정, 영랑호수 윗길 철거와 존치 여부 등 3가지 현안이 논란입니다. 현재 회기 중인 속초시의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문어낚시와 관련된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 조례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반면 영랑호수 윗길 사안은 시의원 일부와 속초시의 갈등이 깊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동대가 추진하던 옛 동우대 설악 캠퍼스의 부지와 건물 매각은 속초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저지에 나서고 시민사회단체가 연일 집회를 벌이며 결국 속초시가 옛 동우대 부지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속초시 의회에서 문어 등 낚시 행위 관리와 영랑 호수 윗길 주민 소송과 관련한 집중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문어잡이 연승업과 낚시 어선 간의 갈등은 각자의 생계를 내세우며 찬반이 맞섰습니다. 그리고 각 협회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치어 같은 경우도 600g 이하는 서로 단속을 해가지고 못 잡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노력하고 상생하려고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결국 김명계 속초시 의회 의장과 방원욱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관련 조례안이 만장일치 통과됨으로써 동해안에서는 처음으로 속초시 해역에서 문어류 낚시가 금지됐습니다. 특정 오종을 집중적으로 포획하는 과도한 레저 낚시 행위는 지역의 오족 자원 고갈과 이로 인한 관내 어업인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랑호에 설치한 부교, 영랑호수 윗길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 시의회에서도 재현됐습니다. 환경훼손, 건설비용, 철거비용, 지역 관광자원 유지 요구에 정치적 입장차까지 맞물리며 다시 한번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부교는 26억 원의 막대한 재원으로 조성되었고 현재 수많은 사람이 애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로서 그 유형, 무형의 자산 가치는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다양합니다. 저희 민선 8기가 수행하는 게 아니고 7기 연장으로 해서 오는 내용이고 지금 이게 입법, 사법이 분류된 마당에 모든 것이
100일 하에 이게 진행되는 것인데 영랑 호수 윗길 존치와 철거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돼 속초시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6.25 전쟁 제74주년을 맞아 강원도 내 시군들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강릉시는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참전 유공자와 보훈단체 회원 등 400여 명이 기념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참전 용사에 대한 명예선양과 유공자 표창 수여 등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등도 6.25 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순국선열의 넋과 참전용사의 공훈을 기렸습니다.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전국에서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보훈부가 공개한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은 20만 6천 원으로 나타났고 강원도 18개 시군 평균은 28만 9천 원으로 충남 41만 7천 원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65세 이상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월 42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지자체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방사능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연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다시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나라 남해안에 가장 먼저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산물의 60%가량이 생산되고 섬이 많아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걱정이 큰 전라남도는 지속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 이곳에만 세슘과 요오드 같은 감마 핵종의 방사능을 분석하는 장비 4대가 있고 특히 지난달 삼중수소 같은 베타 핵종을 분석하는 장비 1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지난해 1,301건, 올해에도 벌써 800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고 아직까지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특히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지만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공개할 때 이를 표기하고 훗날 정밀한 추가 분석을 위해 데이터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생산되는 수산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제주도를 걸쳐서 해류가 올라왔을 때 전남이 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섬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섬 주변 바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섬은 전남 완도에서 뱃길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여서도라는 섬입니다. 우리나라 육지에선 가장 남쪽에 위치한 여서도 인근 바다에는 일명 쓰시마 난류라고 부르는 대마 난류의 지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여서도에 해수 방사능 자동 감시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감마와 베타 핵종을 모두 검출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입니다. 전라남도는 규정치보다 더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검출 한계치를 조정해 6월 말부터 가동하고 이 무인 시스템을 계속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남에 한 3군데 정도 더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핵종을 분석을 12시간 단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검출 하한치가 그 해양수산부의 기준을 만족하게끔 이렇게 검사를 하는 곳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어업인들도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일본에서 안 좋은 물질을 갖다가 이제 자꾸 바다에다 방류한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국가에서 나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를 하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한결 또 부담이 적고. 전라남도에서는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를 우려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해수 및 수산물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 방사능 감시 시스템, 수산물 안전 검증 등을 강화하고 있으니 국민께서는 안심하고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남해안 일대의 방사능 탐지 장비와 검사 횟수를 시간이 갈수록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지난해 지자체에 교부된 예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미 100억 원 이상 줄어든 마당에 최근 정부가 사실상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도내 시군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2만 900명이 살고 있는 소멸 위기 지역 양구군. 전체 예산 가운데 양구군에서 걷는 세금은 8.5%에 그쳐 살림살이가 빠듯합니다. 이 와중에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는 재작년보다 100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양구군은 시설 투자나 복지 사업부터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세입 자체가 작은 군 같은 경우에는 세입에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걸 갖고 사업을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종부세 교부금은 지방세 수입이 적은 자치단체에 더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10%를 밑도는 양구와 화천, 인제의 타격은 더 컸습니다. 양구가 2022년 329억 원에서 지난해 215억 원으로, 화천이 336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인제가 328억 원에서 21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1년 만에 각각 113억, 115억, 111억 원이나 줄어든 겁니다. 양구는 부동산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세 수입의 무려 80%, 화천은 71%, 인제는 53%에 달해 교부금이 줄면 재정이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전체로 보면 6,195억 원에서 4,054억 원으로 1년 만에 2,100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2022년도에 6조 7천억 원이었고요. 23년도에는 4조 2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즉 37.6%가 한꺼번에 감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폐지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장마가 강원 지역에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현재 남부지방에 머물고 있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강원도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고 예보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에도 동해안에 대형 상어류가 자주 출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수온도 상승으로 동해안의 방어, 전갱이, 삼치 등 난류성 어종이 늘면서 이 먹이를 쫓는 상어의 연안 출현 빈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동해수산연구소는 올 초부터 강원과 경북의 정치망에서 혼획된 대형 상어류 11마리의 윗속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방어와 쥐치류, 오징어류 등 난류성 어종을 확인했습니다. 강원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 2,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합니다. 이 가운데 1,300억 원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하반기에 중복 지원 제한 기준과 업종 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800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정 자금을 통해 소상공인 1명에게 최고 5천만 원까지 빌려주고 2년 동안 이자와 보증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강원도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고 시군 부단체장 4명과 승진자 202명에 대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인사위원회는 강릉 출신인 손창환 2024 동계 조직위원회 사업본부장을 2급으로 윤우영 현 글로벌본부 미래산업국장 등 3명을 3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모두 202명에 대한 승진을 의결했습니다. 또 현준태 글로벌본부 관광국장은 춘천시 부시장에, 박귀태 현 DMZ 박물관장은 고성군 부군수로 발령하는 등 고성군과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부단체당도 내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강릉시 대전동의 한 건물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근로자가 4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70대 근로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